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주말 시황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시장에서 국제 곡물가의 영향으로 제가 시황에서 사료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그리고 어제 같은 때는 또 고려산업이라든가 일부 대주산업 등 사료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황에 제가 제목으로 그래가지고요, 최근 시황에서 본 급등주 조건에 대한 분석. 참고로 어제 시황하고 그 전날 시황을 보시면은요, 최근 장세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어떤 조건에 이렇게 맞아야 주가가 오르고 최근에 들어와서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강해지게 된 배경,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말에 최근 시황에서 이 급등주가 어떠한 조건을 타면 상승을 하는지, 또 그거와 하고 곁들여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지난주부터 상승폭이 컸던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려산업이 새롭게 사료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대주산업 같은 거 선발로 저가라는 메리트 때문에 먼저 오르다가 이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거래량도 줄어들고 조금 주도주 대열에서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는 한데요. 여하튼 이러한 사료주의 급등과 이 대한전선이 어제 또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거의 약 9천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 시도를 하다가 주가가 밀린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어제 9,700만 주까지 거래가 됐고, 최근에 2,000원 상승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의외로 조정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 사료주들의 급등하고 비교해 봐서 대한전선의 상승 조건, 무엇가 어느 쪽이 조건을 충족하고 어느 쪽이 조건에 미흡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시황을 대한전선에 대해서 많이 해서 요 전체로 급등 부류에 속하는 종목들하고 대한전선의 상승 조건에 대한 분석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고요. 간략하게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시황들의 포인트를 보면 감히 지금 이 현재의 시장, 현재 시장은 제가 지금 침체기라고 얘기를 했죠. 전체 시황은 침체기다. 왜냐면은 국내적으로는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 공백, 또 각종 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눈치 보기, 복지 부동, 이런 것들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나 또는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인플레의 우려라든가 또 국제 곡물가도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에너지가, 사회 모든 곳곳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어울려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미국 증시도 연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어제 또 다시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면서 다우지수가 981포인트나 빠졌거든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335포인트 빠지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인데 어제 상승한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로키드 마틴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 관련주로 미국에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쪽이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국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도 또 국내적으로도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이런 그 자동차 이런 핵심주들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과거 돈으로 밀어붙이던 금융 장세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로부터 자유로운 개별 중소형주 장세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이런 개별 중소형주 장세도 어떠한 그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일단 그럴듯한 상승 이슈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거기에는 국제적인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국제 곡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에너지, 원자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료주하고 비료주 또 중소형 철강주, 이게 대형주들이 아니고 다 중소형주가 그룹핑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천연가스, 원전주, 제가 원전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원전주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원전의 핵심, 원전의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요, 이런 대형주들은 반등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공매도가 엄청 쏟아지고 결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벗어날 수 있는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중소형주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끼리 철저히 지금 현재 이 행정 공백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시장 감시도 없고 시장에 대한 그 부양 조치도 없는 이런 행정 공백기를 이용한 개인끼리의 아주 극심한 과열된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주식수는 설령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식수가 조금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 주가 움직임이 약해요. 예, 그 예로요.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억 4,100만 주죠. 사조 그룹의 그 대표적인 사료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은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상승한 그 폭도 없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주가가 2,000원대 맴돌고 있는데 퍼도 29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수가 1억 4,100만 주다 보니까 개인끼리 여기에서 잠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제 같은 때 사료주들이 확산되니까 이쪽으로 저가라는 인식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중의 고점에 크게 10% 가까운 그 하락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벌써 어제 거래량만 해도 1억 7,800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료주라 하더라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많은 쪽은 회피하는 현상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도 같은 원전주지만 이런 그 한신기계라든가 이런 중소형주 쪽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반면에 그 실질적인 그 원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같이 상승할 때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금만 상승했다 그러면 그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원전주가 2만 원대를 바닥권으로 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지금 공매도가 5천만 주 정도 됐거든요. 새로운 이 골칫거리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중소형주들 우리가 지난번에 그 10만 전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이 우량주를 선호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그 주가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개인들이 모든 자금들을 이 삼성전자에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2021년 1월 초에 96,000원을 기록해 놓은 이후에 지금 추세선이 계속 삼성전자에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개별 중소형주들이 개인끼리만 기관이나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인끼리만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그나마 500조, 600조에서 지금 하락돼 가지고요. 약 한 390조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이 중에 약 한 5% 정도만 개인들이 이쪽에서 이 대형주에서 이탈해서 개별 중소형주로 건드린다고 할 때 뭐 한일사료 같은 거 아무리 많이 지금 뭐 상한가를 몇 번씩 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그 개인끼리 순수하게 그 기관과 외국인의 독립을 이루어서 개인끼리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이런 그 수익률 게임에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한 모양새에서 어제 같은 때 한일사료의 외국인들이 다시 또 순매수로 이 주식을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 하지만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개입했을 때 절대 지속성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또 단기간에 또 매몰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매도의 폐해가 얼만큼 뭐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처음에 그 현대사료가 상승하게 된 원인도 지금 이제 그 국제 곡물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현대사료가 상승한 원인은 사료값 상승 때문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고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지금 현재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금 현재 아직은 상호가 두올 물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카나리오 바이오로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이 대주주가 그 현대사료를 기존 대주주들 하고 이 대주주가 변경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황마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현대사료에 대해서는 제 그 채널에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 현대사료가 또 철저하게 액분을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재료가 사라지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주주들이 원래 주주총회 안건 사항에 없던 거를 액면 분할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 들은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5월 4일 주주총회에 변경 사항에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2만원대 17,000원 18,000원대 있던 게 15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액분으로 500원을 100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주가 15만원이라 하더라도 3만원대로 또 낮아지면 자기 주식수는 5배로 늘어나고
왠지 주가도 싸 보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사료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한일사료의 견인 효과가 나왔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물론 국제적인 사료가 급등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요, 중소유형 실적주의고 신용이 가능하면서 지금은 이제 물론 급등이기 때문에 신용이 각 증권사별로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13,000원대 있는데요. 연일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들도 있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외국인마저 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걸 보고 못 견디고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 부담을 회피하고 개인들의 매수 여력으로 상승을 결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결국은 그러면 꼭 현대사료, 한일사료만이냐? 그렇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주산업이라든가 고려산업, 대한제당, 사조동아원 이런 식으로 사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말에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와갔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지난번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부상이 됐다는 이런 재료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만 해도 한진 대한전선이 호반산업이 대주주로 있는데 이 호반산업이 향후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항공 여행객 이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5천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왔다. 이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뉴스 아니었습니까? 이때만 해도 외국인이 1,000만 주 이상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뭔가 이 시세를 한 단계 기존의 고점을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걸 하루도 못 버티고 그 이튿날 전부 다 또 매도해버리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끌어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조건으로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최대 장점이 그동안 대규모 증자라든가 또는 감자, 액분 이런 걸 통해서 대한전선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낮춰놓지 않았습니까?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면도 있고 또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다는 이런 청사진들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사료주들과 대비해서 대한전선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12억 주라는 이 주식 수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상승의 이러한 최대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일부는 충족이 됐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물량이 큰 거하고 코스피 200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원래 같으면 이 개인들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어찌됐든 지금 외국인이 개입해주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고요.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떠한 그 물량지대를 과감하게 양봉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형성된 1,900원에서 2,100원 요 사이 여기가 또다시 새로운 무거운 매물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다소 부담되는, 우리가 일봉 차트로 볼 때 지난번 외국인들이 상한가로 끌어올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다 2150원 부근에서 층층이 또 쌓여있는 요 매물들 요거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대주주의 적극적인 자금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회사의 사세 확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엄청난 호재가 있는 듯 하지만 최대의 걸림돌이
주식 수량이 과다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공매도가 과다하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외국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에서 지금 쌍용차 이슈라든가 사료주라든가 또 중소형 철강주라든가 원자재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힘들이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굳이 물량이 큰 대한전선에 지금 해서 작전을 하거나 또는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승을 시도하다가 대밀리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과연 1900원에서 21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매물층을 어떻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요거를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적극적이고 또 한 번 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매수가 관찰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점 잘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